여러분, AI가 성장하는 게 그냥 코드 몇 줄로 똑딱 되는 게 아니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사실은 AI가 돌아가려면 어마어마한 물리적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반 시설들은요, 마치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아주 유기적으로, 통합적으로 만들어져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핵심 질문. AI는 대체 뭘 먹고 이렇게 무섭게 크는 걸까요? 여기 이 귀여운 AI 두뇌가 자라려면 어마어마한 자원이 필요한데요. 지금부터 그게 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데요. 데이터 센터를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부해 볼 거예요. AI의 엄청난 식욕에서부터 시작해서 심장, 신경, 혈액에 해당하는 핵심 기술들, 그리고 판을 완전히 뒤집을 게임 체인저까지 차근차근 살펴보죠.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AI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똑똑해지잖아요. 그러면서 마치 뇌가 커지는 것처럼 필요한 자원의 양, 그러니까 식욕이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입니다. 블룸버그 NEF 자료인데 미국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기가 2035년이 되면 무려 106기가와트. 지금보다 거의 3배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양인지 감이 오시나요? 정말 어마어마한 과제인 거죠. 자, 그래서 핵심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전기를 끌어오는 전력, 데이터를 나르는 광통신, 그리고 뜨거운 열을 식히는 냉각. 이 세 가지가 이제는 따로 놀 수가 없다는 겁니다. 뭐 하나만 잘해서는 안 되는 거죠? 심지어 2025년 백악관 행정명령에서도 딱 짚어서 얘기했어요. 이제는 엔드 투 엔드, 즉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연결된 통합 솔루션이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요. 좋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로 AI 데이터 센터의 심장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바로 전력 인트라입니다. AI라는 두뇌가 쉴 새 없이 돌아가게끔 거대한 에너지를 뿜뿜 펌프질해주는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심장을 구성하는 부품들도 아주 다양해요. 뭐 전기가 끊기지 않게 해주는 UPS나 전력을 나눠주는 PDO 같은 고용량 시스템은 그냥 기본이고요. 요즘엔 스케일이 더 커져서 어떤 데이터 센터는 아예 가스터빈이나 SMR, 그러니까 소형 모듈 원전 같은 발전소를 그냥 직접 지어버립니다. 대단하죠? 이 전력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 한마디에서 딱 느껴지죠.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너무 많이 쓰니까 1만 가정집 전기요금까지 오를 수 있다는 걱정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야, 니네 빅테크가 쓸 전기는 니네가 알아서 해. 이런 목소리까지 나올 정도가 된 겁니다. 자, 심장을 봤으니 이번엔 신경망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광 인프라. 데이터 센터의 초고속 신경계라고 할 수 있죠. 빛의 속도로 데이터를 쏴주면서 AI 두뇌의 구석구석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전에는 우리 흔히 쓰는 구리선을 썼잖아요. 이건 전기로 신호를 보내니까 아무래도 속도도 느리고 열도 많이 났죠. 근데 이제는 수만 개의 GPU를 한꺼번에 연결해야 되거든요. 이런 AI 클러스터에서는 얘기가 다릅니다. 빛으로 데이터를 보내는 광섬유가 아니면 답이 없어요. 왜냐? 속도는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빠르고 신호가 중간에 사라지는 일도 거의 없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 단계 더 진화한 최첨단 기술이 있어요. 바로 할로우 코어 광섬유라는 건데요. 말 그대로 속이 텅 비어있는 광섬유예요. 그래서 신호 지연 시간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줄여주고요. 덕분에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데이터 센터 여러 개를 그냥 하나처럼 거대한 AI 클러스터로 묶어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괜히 AWS 같은 기업들이 주목하는 게 아니겠죠? 자,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엄청난 전기를 쓰고 데이터가 미친 듯이 오가는데 열이 안 날 수가 없겠죠? 당연히 어마어마한 열이 발생합니다. 이걸 제대로 시켜주지 못하면 AI 두뇌는 그냥 과열돼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혈액처럼 온도를 조절해주는 냉각 인프라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미국 에너지부 자료를 보니까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기 중에 무려 40%, 최대 40%를 그냥 열시키는 데만 쓴다는 거예요. 정말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 냉각 문제가 단순히 기술 문제를 넘어서 전기세, 즉 비용 문제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새로운 냉각 기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칩 직접 냉각 방식이에요.
여기 그림처럼 열이 제일 많이 나는 GPU 칩 바로 위에다가 액체가 흐르는 냉각판을 딱 붙여버리는 겁니다. 열의 근원지를 직접 공격해서 아주 정밀하게 식히는 거죠. 이것보다 훨씬 더 과감한 방법도 있어요. 바로 액침 냉각인데요. 이건 서버를 통째로 전기가 안 통하는 특수 용액에 그냥 퍽 담가버리는 거예요. 좀 충격적이죠? 근데 효과는 확실합니다. 공기로 식히는 것보다 열 전달 효율이 무려 1000배 이상 높다고 하니까요. 자, 이제 정말 흥미로운 파트로 넘어왔습니다. 바로 CPO라는 기술인데요. 이건 비유하자면 신경망을 뇌세포에 그냥 직접 이식해버리는 것과 같은 엄청난 혁신이에요. AI 인프라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그야말로 진정한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CPU, 코패키지드 옵틱스의 약자인데요. 이게 뭐냐면 빛 신호를 처리하는 광 엔진이라는 걸요. 데이터를 처리하는 GPU나 스위치칩 바로 옆에다가 한 패키지 안에 넣어버리는 기술이에요. 예전처럼 부품을 따로따로 만들어서 슬롯에 끼우고 이런 방식이랑은 그냥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럼 CPU가 왜 그렇게 대단하냐? 가장 큰 장점은요, 바로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아낄 수 있다는 겁니다. 엔비디아 자료를 보니까 기존 방식이랑 비교해서 전력 소모를 70% 넘게 줄일 수 있대요. 쉽게 말해서 예전에 30W 쓰던 게 9W만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차이죠? 이건 브로드컴 자료인데 이걸 봐도 CPU가 얼마나 좋은지 딱 보입니다. 전기는 3.5배 이상 아끼고 데이터를 보내는 데 드는 비용은 40%나 줄어들고 성능은 비교도 안 되게 좋아지고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죠? 그리고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CPU는 저 멀리 있는 미래 기술이 절대 아닙니다. 바로 코앞의 현실이에요. 당장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고요. 시장이 매년 37%씩 쑥쑥 커서 2036년쯤 되면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0조 원이 훌쩍 넘는 거대한 시장이 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한 걸음 물러나서 전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씩 뜯어봤던 이 시스템들이 사실은 어떻게 완벽한 하나의 팀으로 움직이는지 말이죠. 결론적으로 심장 역할을 하는 전력, 신경망인 광통신, 그리고 혈액인 냉각, 이 세 가지는 절대로 따로따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AI라는 거대한 두뇌가 계속해서 똑똑해지고 성장하려면 이 모든 게 하나처럼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 그 자체인 거죠.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이 AI라는 생명체가 지금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강력해진다면 과연 그 몸, 즉 인프라는 또 어떤 모습으로 진화하게 될까요? 정말 빠르게 변하는 이 분야의 미래를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꽤 재미있을 것 같네요.